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한반도의 분단을 원한다는 얘기는 김일성 영생교의 영속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힐러리 클린턴의 2013년 연설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반복해 드릴게요. 제가 거의 단어를 정확하게 옮긴 번역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지배하게 되어 지나치게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글로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치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사고 치는 건 오케이다. 또한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은이 아닙니다. 제법 괜찮게 행동했었다고 본다. 그런데 김정은은 골치 아프다. 그는 중국을 모욕하고 배척하고 있다. 그는 한국, 일본, 미국을 적대시할 뿐 아니라 중국도 적대시한다. 또한 우리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 고위관리가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만둬. 집어쳐. 니들이 뭔데? 니들은 우리에게 의존해야 되잖아. 니들도 그거 알잖아. 니들 하레비가 했듯 우리를 존중해야 돼.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다간 대가를 치를 거야.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와 중국은 근본적인 갈등 관계가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호전적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전체가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북한과 중국 군부와의 연결이 중조 관계의 핵심이다. 또한 우리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북한 및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들이다. 이게 미국의 관점이었어요. 물론 공화당이 집권하거나 좀 이랬을 때 좀 나아졌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런 식의 관점이었단 소리예요. 클린턴, 오바마 이것들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트럼프 이전에는 미중 밀월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 분단 유지고 김일성 영생교의 유지였습니다. 자, 미국이 이 지경인데 일본은 어땠겠어요? 일본은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았었죠. 당연하죠.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언급을 한 건 있었어도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온 적이 없다고요. 지금 이번 시비 거는 게 북한의 전략 물자가 건너갔다를 가지고 시비를 건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이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 일석이조죠. 한 큐에 두 개를 공격한 거죠. 한 창을 가지고 문재인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찌르고 그 다음에 뿅 관통해서 북한을 찌르고 꼬치구이를 한 겁니다. 일본식 야끼도리 요리입니다. 아베의 야끼도리 요리예요. 일본식 꼬치구이입니다. 이게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일본이 진짜 사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안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식민지로 삼았던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거보다 더 흉악한 일을 일제가 저질렀어요. 일본이. 그게 언제냐. 1950년대 중후반서부터 1984년까지 제1교포 북송을 방조한 겁니다. 무려 93,340명이 북송됐습니다. 저 북송 배 타고서 깃발 흔들고 가는 거 보이시죠? 저 사람들 나중에 다 비참해졌잖아요. 100이면 100. 그중에서 그건 약간 과장이고 95명 이상은 전부 하방되거나 수용소로 갔죠. 아무튼 사회에서 길을 못 피잖아요. 일본이 1959년 2월 13일 날 일본 가기에서 제1교포 북송을 정식으로 공식 정책으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적십자가 와서 인터뷰해라.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거기가 어떤 데인데? 거기가 어떤 데인데? 뻔히 어떤 데인지 알면서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93,340명의 생목숨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조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이게 일본이 지난 150년간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지독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반인류 범죄의 방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 당시엔 다들 식민지 만들 때예요. 그건 반인류 범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이거는 반인류 범죄입니다. 반인류 범죄가 방조입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운명을 뻔히 알면서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나치에다 넘긴 행위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나는 우리나라 깡통진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문제 삼아야 돼요. 이걸.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 일본에 그런 지식인이 거의 없는데 현대문명, 개인, 진실존중 이런 말을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관점을 가진 지식인이 있어요. 이 양반이랑 밥을 한번 먹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미안하지만 나이가 젊어서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난 책임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 나는 미안하지만 나이가 젊어서 위안부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승에 태어나서 숨쉬고 있는 동안 일본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건 제일교포 북송 방조였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전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일본인들이 정말로 크게 비통한 마음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눈물이 걸썩걸썩.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이 왜 나왔냐고요. 김일성 영생교 유지하고 한반도 분단 고착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 자민당의 기본 관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북 성향으로 따지면 과거에 일본 공산당보다 일본 자민당이 더 친북적이었습니다. 더 북한에 대해서 너그러웠어요. 일본 공산당보다. 일본 공산당은 오히려 그래서 일본 공산당 출신 제일교포들이 북한 비판하는 책들 많이 썼잖아요. 살벌하게 비판하는 책들. 일본 공산당은 노선 투쟁을 하니까 저거 공산사회 아니다 이거요. 저거 영생교 사교 집단이다. 저게 무슨 공산사회냐 이래가지고 일본 공산당하고 북한은 그 사람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굉장히 투쟁이 심했어요. 일본 자민당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친화적인 데가 있었다고요. 이게 너그러운 데가 있었다고. 어느 정도 너그러웠냐. 제일교포 북송을 눈 감아줄 정도로 근 5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정도 너그러웠다고요. 자, 이랬던 일본 자민당이 이제 야, 너희 북한에 왜 전략 물자 보내? 라고 칼을 뽑고 나선 거예요. 안보 관리하겠다고. 영내 안보 관리를 하겠다고. 이거는 일본 자민당의 전략이 북한 방치, 김일성 영생교 방치라는 71년 묵은 전략을 뒤집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트럼프 때문에 뒤집혀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리고 중국이 워낙에 사고뭉치로 커가니까 일본 자민당이 야 이거 영생교 저거 제어해야 된다. 저거 북한 자유화 시켜야 된다. 북한 자유화 시키면 물론 대한민국이 그거 사실상 통일하겠지. 자유조선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이랑 한 권역이 돼서 8천만 명이 우길승천으로 발전해서 그 전체 경제 규모가 골드만삭스가 말한 대로 G5 독일을 능가하는 규모까지 가겠지. 한 20, 30년 지나면. 그래서 일본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등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랑 혈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중국을 장기적으로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일본을 안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려면 저 김일성 영생교는 골로 보내야 돼. 이렇게 공식적으로 노선이 도른 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 명분 자체가 그걸 뜻해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한국 정부가 밝혀라 이거예요. 한국 정부가 만약에 제대로 된 사용처 증명자를 못 내놓으면 아베가 말한 말이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걸 내놓으면 오케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당신들 의도는 좋아. 어떤 면에서 좋냐? 당신들이 해방 이후 혹은 6.25 처음으로 북한을 겨냥하고 칼을 뽑았다는 점에서 좋아. 근데 그 칼을 뽑은 방식이 우리를 의심했잖아. 그건 되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손잡고 같이 김일성 형성에 무너뜨리자. 근데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어.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저는 지금 배팅하라 그러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기지를 보면 아베가 저 정도 나와서까지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그 추정에 그러니까 미싱된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물량이 미싱됐을 거라고. 한 38,000톤 2018년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 4, 5천 톤이 미싱했다든지 그런 미싱되어 있는 게 맞다고요. 4, 5천 톤이 미싱되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수율이 100%라고 했을 때 4, 5천 톤이 미싱되면 어마무시한 양의 그 우라늄 그 농축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저게 4, 5천 톤이면 이제 아까 보신 저 25톤짜리 탱크로 글쎄요. 저게 25톤이니까 4, 5천 톤쯤 되면 얼마야? 거의 비중이 2짝 저짝일 거거든요. 1보다 좀 높을 거니까 그냥 1로 생각하면 될 거니까 25톤짜리 탱크로 저게 얼마 될까? 한 150개 될나요? 150개, 200개. 25톤짜리 탱크 150개, 200개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맞다면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었다고요. 심각한 문제죠. 아마 그런 거를 좀 알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물밑에서는 분명히 미일 사이에 공조가 있을 겁니다. 정보 공조도 있고 이거 터뜨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 튜닝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국무부에서 이번에 뭐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외신 기자가 국무부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어떤 외국 언론에서 한국이 이 전략 물자 이런 거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국무부 관계자가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이라도 그래요. 이거 패는 거는 일본 시켜서 팬다고요. 이거 패는 거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딱 인질로 잡고. 패는 건 일본 시켜서 패고 미국은 문재인 어깨 등 두드리면서 어이 제인이아오 수고하고 있어. 김정은 컨트롤하려고 고생해. 고생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래도 그렇게 하죠. 뭐하러 여기서 반미 투쟁, 반미 감정 불러 일으켜요. 어차피 반일이야. 뭐 그게 갈 때까지 가 있는데 여기 뭐 대법관들이 개폭도짓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더 나빠져 봐야 얼마나 나빠질 거예요. 어차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사이인데 서로 간에 일본과 한국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미 그거는 25,000년 전부터 맺어진 관계고요. 23,000년 전에 전라도 승주의 석기 작업장에서 나오는 흑요석 도구. 그때 화살 안 만들 때 활이나 화살은 한 만여 년 전에 나왔다고 추정되거든요. 아무튼 그 흑요석으로 만든 도구. 흑요석은 산지가 증명이 됩니다. 왜냐 화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큐슈 화산이거든요. 큐슈 화산. 그때부터 엮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야요이들이 한반도 도레인들이 철기, 논농사, 그 다음에 조생 겨울밀, 조생 봄밀 들고서 일본에 건너간 게 2300년 전에서 한 1700년 전까지 야요이들이 건너가서 일본에 이제 고분 시대 열고 일본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거기 있는 이제 현지의 조몽인들과 결합해서 서로
굉장히 엮여 있는 사이예요. 굉장히 크게 엮여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런 만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건 무슨 뭐 그런 뻔뻔한 소리는 하지 말자고요. 조중동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뻔뻔한 소리? 왜 네가 북한에 간 것 같다 그랬으니까 북한에 갔다는 건 네가 증명해봐. 정말 뻔뻔한 소리예요. 좀 부끄러울 정도로 뻔뻔한 소리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저게 특수용기에 담긴 특수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알려진 업체들이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용처를 여기서 증명하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저거 사서 쓰는 데가 100군데 안 넘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PCB 제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까 그 조그만 드럼통으로 사서 쓰는 데까지 포함해서도 100군데 안 넘을 겁니다. 저거 사서 쓰는 데가. 그러면 저게 어떻게 사서 재고가 얼마였고 뭐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사서 어떻게 분배됐고 이거 다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거 빨리 100군데 뒤져가지고 리스트 만드세요. 100군데도 안 될 거예요. 한 5, 60군데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200리터짜리 뭐 한 해에 끼케야 200리터짜리 드럼통 그 실린더 조그만 거 그거 한 5개 사는데 이런 데는 빼놓고 잔챙이들 다 빼놓고 나면 나머지 굵은 데는 한 20군데도 안 나와요.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국정원에 나서서 발표해야지. 국정원이. 아니면 직접 발표하기 싫으면은 저기 뭐야 통상자 한번 시켜서 발표하든지. 그거 발표 안 하면요. 그 발표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는 일본이 저거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제 개돼지 졸업하고요. 참, 내일 오후 4시에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그 저기 어디야 국본 대한문 국본 사람들 또 저기 어디야 그 동화면세점 그 일파만파 사람들 또 저 뭐 몇 명 이렇게 나가서 반일파리 집어치고 사용 증빙 내놔라. 반일파리 집어치고 사용 증빙 내놔라. 그 다음에 일본이 정말 사죄해야 될 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4년까지 10만 명 가까운 제1교포를 죽음의 땅으로 북송하는 것을 방조한 일이다. 그거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걸 방조하는 거랑 똑같다. 방조 정도가 아니지 협조한 거죠. 협조. 왜 그러냐면 영내를 떠나게 해줘야 되니까. 영내를 못 떠나게 막을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었으니까. 아우슈비츠로 가는 철로를 뚫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일류 범죄 협조자라고요. Collaborator of Anti-Humanity Crime이라고요. 이건 식민지 지배나 심지어는 위안부나 이거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더 규모도 크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사죄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사죄할 거 없어요. 스스로에게 사죄하세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영혼에게. 자, 우리 그런 것도 내일 짚을 거예요. 우리 절대 친일파 아니거든요. 일본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아니에요. 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사람들의 순후하고 성실하고 수치심 알고 이런 기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같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무 짜여 있어. 너무 짜여 있어요. 모르겠어요. 큐슈 사람들이나 오사카 사람들은 저랑 맞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칠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백모 너는 큐슈나 오사카 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도 거기에 가끔은 너랑 비슷한 인간이 있어. 에도나 이런 데 가면 저는 못 견딜 겁니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그러나 일본의 행태가 전체적으로 옳다고는 보진 않아요. 무조건 옳다고는 안 봐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드디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71년 만에 김일성 영생교를 노리는 창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꼬치구이 창이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재인 586 집단 혹은 간첩 이게 횡행하는 대한민국을 관통해서 북한에 찔러 들어가는 창이죠. 일본이 영내 안보를 이런 진출의 관점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 태도는 지키고 방식을 바꾸시고, 진실이라면 여기서 문재인과 586과 이 집단은 저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